이번 시간은 6장의 수학과 저장입니다. 제일 먼저 이 작물의 성숙이라는 개념이 나오죠. 이 성숙이라는 개념은 결국에 가서 우리가 재배한 농산물을 언제 어떻게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서로 달라지더라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 재배를 하고 이것을 수확을 하는데 이 수확을 언제 할 것이냐,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리더라는 얘기죠. 그럼 언제 합니까? 수확을 언제? 다 익었을 때 하죠. 그래서 이 언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숙했을 때 수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이러한 성숙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여러 단계로 나눠놨습니다. 그래서 이 성숙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리적인 성숙도, 원회적 성숙도, 상업적 성숙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그러면 먼저 이 생리적 성숙이란 무엇이냐? 식물체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? 이 식물체들이 살아가는 자연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이세를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그래서 이 생리적 성숙도라는 것은 이세를 남길 준비가 되었을 때, 다시 말해서 종자의 발화력이 갖춰졌을 때를 우리가 이 생리적 성숙도로 보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씨가 굳어서 이제 그 씨를 그 다음 연도에 파종을 하면 이 싹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익었을 때를 생리적 성숙도 이렇게 표현하고요. 이 원회적 성숙도라는 것은 인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성숙도를 판정한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. 우리 그 애호박이다. 애호박은 언제 수확하죠? 애호박은 덜 익었을 때 수확합니다. 그런데 그때가 사용 목적하고 맞더란 얘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애호박이 생리적 성숙에 이를 정도로 생리적 성숙도에 이를 정도로 뒀다가 수확을 했다.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? 그 애호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인다 했을 경우에 이 된장찌개에서 애호박에 딱딱한 씨가 걸리면 이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지죠. 그래서 이것은 원회적 성숙도라는 것은 인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실제 생리적 성숙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수확하는 이것을 우리가 원회적 성숙도. 그래서 대부분 그 과채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. 뭐 오이, 가지, 애호박, 뭐 풋고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덜 익었을 때. 그래서 이 생리적 성숙과 원회적 성숙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일치하는 경우에는 과일류라든가 아니면 곡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치하겠죠. 이 곡류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, 과일, 이 사과배가 생리적 성숙에 이르지 못하면 어때요? 사과에서 단맛이 안 나고 풋내가 납니다. 배가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. 이러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. 이렇게 보고요. 곡류도 역시 이 쌀이나 보리 다 익었을 때 수확하죠. 하지만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것들은 대부분 신선 채소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이 상업적 성숙이라는 개념은 언제 수확해야 가장 돈이 되느냐, 이것을 수확 적기로 판정하겠다 하는 개념이 이 상업적 성숙이에요. 만약에 겨울에 매우 춥습니다. 겨울에 엄청 추웠어요. 그러면 신선 야채를 난방비 때문에 생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 이 마늘줄기가 야채로 팔리기도 하죠. 그러면 이 봄까지 키워서
마늘로 캐서 파는 것보다 이 마늘 줄기를 수확해서 팔았을 때가 더 비싸다. 그러면 봄까지 기다려서 마늘로 우리가 수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. 이제 그러한 그 관점에서 언제 수확하는 게 가장 돈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을 우리가 상업적 성숙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볼까요?